자바의 범주 안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자료 구조, 여러 개의 데이터를 보관하는 방법인 거죠. 이 자료 구조에는 배열밖에 없었어요. 그쵸? 근데 배열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관리가 쉽지가 않아요. 뭐 2차원, 3차원 막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인덱스 번호로 하다 보면 좀 반복문 돌리면서 헷갈릴 수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데이터를 관리할 때 인덱스 번호로 관리하기가 좀 버거우니까 각각의 데이터에 이름표를 붙이는, 이름표를 이제 키라고 하죠. 그리고 값을 value라고 하죠. 이렇게 쌍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맵이라고 불리우는 데이터 구조예요. 이 맵 자료형의 대표적인 게 자바스크립트에선 제이슨인 거고, 뭐 파이썬에선 딕셔너리라고 부르죠. 자, 그래도 여전히 배열 같은 형태는 필요로 한데, 아까도 좀 전에 말했다시피 대용량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버겁거든요. 그래서 그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리스트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물론 이전에 스택과 큐라고 하는 개념이 먼저 등장을 해요. 스택하고 큐라는 개념이 먼저 등장을 하는데, 뭐 스택 큐 다음 거, 이제 최종적으로 많이 쓰는 애들,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맵 같은 경우는 이름표하고 값이 정해져 있는 형태고요. 배열은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사이즈가 한계가 있다였잖아요. 사이즈를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리스트는 무제한 배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길이가 자유로워요. 사이즈 변경이 자유로워요. 자료 구조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형태로 발전을 해왔는데, 파이썬이랑 자바스크립트를 밑도 끝도 없이 맵하고 리스트를 먼저 들이대는 거예요.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맵이라는 거를 먼저 볼 텐데, 자바에서는 이 맵과 리스트를요, 통틀어서 컬렉션 프레임워크라고 부릅니다. 컬렉션이라고 하는 게 대용량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고요.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는 코딩하는 방식이 정형화되어 있는 애들을 뜻해요. 그래서 자바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계층도를 이렇게 소개를 해보면, 컬렉션이라는 애를 상속받아서 리스트와 셋이라는 애가 나오고요. 네, 해시셋, 트리셋으로 상속이 되고, 리스트는 어레이 리스트, 벡터, 링크드 리스트 이렇게 나눠져요. 맵이라는 애는 뭐 해시맵, 뭐 해시 테이블, 트리맵 뭐 이렇게 쭉 등장을 하는데, 이 컬렉션이라고 하는 게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그냥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리스트와 셋이라는 애가 또 등장을 하는데, 문제는 얘네 둘도 인터페이스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리스트와 셋에 대한 구현체가 이렇게 3개, 2개. 맵도 인터페이스예요. 맵에 대한 이제 구현체가 4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아래쪽에 있는 애들이 클래스인데 전부 다 똑같은 인터페이스들을 상속받은 애들이죠. 그렇다라는 건 얘네들은 전부 메서드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써야 되느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옛날에 나온 게 링크드 리스트였어요. 근데 자바가 버전업을 하면서 개선점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존 거를 바꿔버리면은 옛날에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은 작동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거를 그대로 유지하고 개선된 새로운 거를 계속 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 계열에서는 어레이 리스트, 셋은 리스트랑 성격이 비슷하니까 안 봐도 되고요. 맵 계열에서는 해시맵.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개념은 다 똑같고요. 자, 기본적으로 맵을 먼저 볼게요. 맵은 키와 밸류 형태로 저장을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얘는 클래스를 만들 때 키하고 밸류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 타입을 사용할 건지를 뒤에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괄호로. 그럼 얘는 키는 문자열로 사용하고 값은 무조건 숫자만 넣겠다라는 뜻이 돼요. 맵은 아까 인터페이스라고 그랬죠? 선언은 인터페이스로 하고 할당은 구현체로 하면 됩니다. 기본 자료용을 값으로 쓸 때는 연관된 래퍼 클래스를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는 이 맵이라는 객체한테 푸시라는 메서드로 이름과 값을 때려주면 돼요. 그럼 데이터가 그냥 척척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맵.size라고 해보면은 총 몇 개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지 나오니까 3이겠죠. 그리고 값을 꺼낼 때는 map.get이라고 하면서 나이, 키, 몸무게. 그러면 이 키에 걸맞는 값들이 떨어지겠죠. 이게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했었던 제이슨보다 훨씬 더 일찍 나온 애예요. 자, 그러면 3개가 저장됐고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점은요. 저장할 데이터에 대해서 클래스 타입을 명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클래스가 내가 만든 클래스라면 어떤 대상을 설명하기 위한 자바 빈즈에 대한 클래스라면 저장하는 데이터가 입체적이 되는 거죠. 자, 파일 하나 따로 만들기는 좀 번거로워서 디폴트 클래스로 정의했습니다. 멤버라는 형태의 클래스를 정의했고요. 간단하게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만 관리하게끔 했어요. 생성자를 통해서 값을 주입받았고요. getter setter는 괜히 예제양만 늘어날까봐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toString 오버라이드 했고요. 자, 그럼 이제 메인 클래스에서 맵 객체를 만드는데 여기에 들어갈 값의 형식을 우리가 앞에서 만든 이 멤버로 준 거예요. 멤버로. 그럼 여기에 저장하는 거는 이 멤버에 대한 객체를 넣을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멤버 객체 만들어요. 전화번호와 연락처 지정, 이메일 주소 지정하고요. map.put이라고 하면서 키는 철수, 그리고 데이터. 자, 요거는 이제 mem1이라는 참조 변수를 만들어서 넣은 건데 보통은 이렇게 바로 넣어요. 굳이 참조시킬 필요가 뭐가 있어. 자, 그럼 이제 get이라는 함수로 호형을 출력하면은 요 객체가 떨어지겠죠. 이거를 toString으로 출력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복합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첫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굳이 표현하면은 나이는 11, 키는 175, 몸무게는 희망사항.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제이슨 데이터가 맵에 대응이 돼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객체를 갖고 있죠. 그리고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키가 철수인 거잖아요. 여기에 제이슨이 또 열리면서 폰 NO라는 키는 요게 맵에 대응도 되지만 요거 하나가 빈즈 하나에도 대응이 돼요.
빈즈로 표현해도 되고 맵으로 표현해도 돼요. 폰 NO는 뭐 010 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member1 골뱅이 네이버.com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죠. 학생들이 늘어나면은 이렇게 계속 추가가 되겠죠. 이런 자료 구조를 자바 스타일로 표현한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도 자바스크립트가 훨씬 쉽죠? 자, 요번엔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는 무제한의 배열이에요. 배열이니까 이제 인덱스 번호가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맵하고 다르게 키는 필요 없어요. 인덱스 번호만 있으면 되니까. 리스트를 만드는데 할당은 어레이 리스트로 하면 됩니다.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 타입을 인티저로 명시했죠. 그럼 숫자만 넣겠다는 거죠. 데이터를 넣을 때는 add 메서드로 추르륵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add 메서드를 호출할 때마다 배열의 칸이 하나씩 늘어나. 자, 그럼 0부터 인덱스 8까지 넣었어요. 그럼 총 9개 넣은 거죠. 그래서 사이즈를 호출하면은 9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get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해서 인덱스 번호를 주면은 인덱스가 4인 데이터를 리턴을 해요. 그러니까 리턴을 하는 거지 거기서 지워버리진 않습니다. remove 메서드를 주면서 인덱스가 4인 자리를 지워라 라고 하면은 이 자리가 지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뒤에 있는 애들이 앞으로 한 칸씩 당겨요, 자동으로. 얘네가 인덱스가 다 정렬이 돼요. 이렇게. 자, 하나를 지웠으니까 전체 데이터 크기는 8개가 되어 있겠죠? 자, 빈자리를 메꿨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아까 인덱스가 4인 자리를 지웠잖아요. 그리고 다시 네 번째 자리를 꺼내요. 그러면 빈자리를 메꿨으니까 60이 나와요. 자, add. 아까는 add 하면서 그냥 값만 집어넣었어요. 그럼 알아서 0, 1, 2, 3, 4 이렇게 하나씩 늘리면서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인덱스가 4인 위치에다가 1, 2, 3을 넣으래요. 그러면 인덱스가 4인 위치에다가 여기다가 1, 2, 3을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넣는 게 아니에요. 인덱스가 4인 위치에다 넣어라 라고 하면은 기존 데이터를 밀어버리고 그 위치에 1, 2, 3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애들은 뒤로 한 칸씩 밀리는 거지. 이렇게요. remove 메서드를 직접적으로 호출하지 않는 이상 삭제를 안 해요. 그냥 스스로 밀었다 당겼다만 할 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요소를 다시 조회해보면은 이때는 1, 2, 3이 나올 거예요. 자, 데이터 크기 조회하면 카운트. 자, 얘는 사이즈가 있어요. 인덱스 번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사용하는 방법은 자바랑 똑같아. 사이즈로 반복되면서 i번째 항목을 꺼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제너릭 타입 정의할 때 인티저 타입의 객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get으로 추출하면 인티저 타입의 객체가 나오겠죠, 당연히. 얘를 출력해서 확인한 거고요. 클리어는 전체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요거 출력되는 것들 한 줄 한 줄 과정 비교해 보면서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실 건요. 여기가 클래스 타입이라는 거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래스를 내가 자바 빈즈 클래스를 직접 만드는 거죠. 이름, 연락처, 이메일. 생성자 만들고 toString 넣었어요.
자, 요 클래스의 객체를 저장할 수 있는 리스트를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list.add라고 하면서 객체를 계속 때려 박는 겁니다. 자, add라고 호출하면서 유저 클래스의 객체를 넣었다면 i번째 항목을 꺼내면 당연히 유저 클래스 객체가 나오겠죠. 객체를 넣었으니까 객체가 나오지. 콩 심었는데 판 날 리가 없잖아. 자, 아이템 출력해서 toString.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했었던 것 중에 이런 거. 제이슨을 원소로 갖는 배열에 해당돼요. 이게 대부분 형태의 목록형 컨텐츠를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예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스프링을 공부하는 이유는 백엔드를 직접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AJAX로 백엔드 연동할 때 제이슨 배열 나오면 반복문 돌면서 뭔가 계속 했었죠. HTML 쪽 코딩할 때요. 그러면 백엔드는 자료 구조를 이렇게 구성을 해요. 그럼 스프링이 알아서 이걸 제이슨으로 바꿔서 출력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이제 이런 형태로 자료 구조를 가져와요. 이게 여러분들이 다루셔야 되는 자료 구조의 가장 기본 형태야. 제너릭은 조금 어렵는데. 자, 요거까지 연습하시고요. 맵하고 리스트까지 정리하시고, 네,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은 내일 할게요.